자, 앞으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꼭 오세요. 시력 유지가 잘 되는지, 장기 안정성에서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안 와요. 왜 안 오죠? 바빠서? 관심 없어서? 잘 보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미라클 안과 박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내 렌즈 수술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안내 렌즈가 진짜 안전한가, 해도 되는 수술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안내 렌즈는 각막을 건드리지 않는 수술입니다. 2.8mm에서 3mm 정도의 절개창으로 렌즈를 삽입하기 때문에 눈에 데미지가 거의 없고요. 문제가 생기면 빼버리는 것만입니다. 그래서 눈에 흉터가 없어요. 라식이나 라섹, 스마일 라식은 깎아내거나 절삭해서 없애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잘라낸 각막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죠. 그래서 6, 7디옵터 이상, 즉 8디옵터 이상의 고도근, 초고도근 시험자들은 개인적으로 스마일 라식이나 라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이 깎아내기 때문에 남는 각막 두께도 그렇고 깎는 양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부작용 이슈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요. 우리가 각막을 깎지 않고 안내 렌즈를 하게 되면 사실 이 안내 렌즈가 눈 속에 평생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없느냐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또 갖게 됩니다. 환자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자기의 눈이 많이 나쁘면 타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혹은 저한테 상담을 하고 스마일 라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좀 상실감을 가지고 병원을 떠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안내 렌즈를 얘기를 했을 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눈 속에 이런 이물을 넣어도 돼? 이게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어도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20년, 30년 전에 라식 수술을 우리가 의사들이 무식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면서 각막 두께를 얼마 남겨도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에 깎아야 되는지도 모를 때 그냥 안경 도수대로 계산해서 다 깎을 때 하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나온 방법이고 안경을 하나를 작게 만들어서 뭐 어떤 선생님들은 마이크로 글라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마이크로 컨택트 렌즈? 사실 이제 대표적인 렌즈 중에 하나가 ICL. 이빨 심듯이 임플란트 하는 거예요, 눈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되지 않냐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렌즈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없어지고 다 사장되고 지금은 한 두세 가지밖에 없는데요. 장기 안정성이 입증되고 문제가 없는 렌즈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 렌즈, 눈 속에 넣는 렌즈들을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것도 벌써 20년이 넘고 25년이 정도 되면서 장기 안정성에 대해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같이 오신 이제 수술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따라오셔서 그러세요. 원장님, 이 수술 진짜 해도 되나요? 부작용 없나요? 우리의 나이 좀 나이 들어도 괜찮을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거의 괜찮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제 100%는 아니란 얘기인데요. 뭐 100% 안전한 수술은 없다. 맹장 수술하고 들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수반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술전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걸러내고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수술 안 하는 게 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 내가 몇 디옵터 정도의 안경 렌즈를 쓰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7, 8디옵터 이내는 괜찮아요. 컨택트 렌즈 도수가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8디옵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저 컨택트 렌즈가 마이너스 7디옵터예요. 그럼 전 되는 거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안경별 도수를 변환하면 마이너스 8디옵터이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 6디옵터의 컨택트 렌즈까지는 괜찮습니다. 거기서 넘어가게 되면 각막을 깎아서 하는 스마일 라식은 안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선 한번 상담을 받기를 권하고요. 자, 그럼 8디옵터, 9디옵터 이상의 초고도근 시험자들은 각막을 깎아내는데 부담스럽다고 지난 시즌에 말씀드렸죠. 그런 환자들은 결국에는 안내 렌즈밖에 답이 없습니다. 해야 돼요. 안경을 벗고자 하면. 그리고 컨택트 렌즈도 안경만큼 두껍기 때문에 렌즈 오래 착용하면 거의 각막이 망가집니다. 사실 안내 렌즈는 홍채 앞에 위치하는 전방 안내 렌즈가 있고 홍채 뒤하고 수정체 사이에 있는 후방 안내 렌즈가 있는데요. 전방 안내 렌즈는 네덜란드 옵텍사에서 만든 아티플렉스 렌즈가 있고요. 보통 요즘은 전에 언박싱 영상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운데 옵틱, 그 렌즈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이제 아티플렉스를 많이 하고 홍채 뒤에 들어간 후방 렌즈는 ICL, 스타자라고 하는 회사의 ICL, 인플랜터블 컨택트 렌즈였고 지금은 인플랜터블 콜라머 렌즈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ICL이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ICL의 카피 렌즈, 카피라고 하면 그 회사들은 싫어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ICL은 렌즈가 구면이고 다른 렌즈 비구면이고 하는데 뭐 에코나 아니면은 글레이즈라고 하는 유럽에서 만드는 렌즈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장기 안정성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뭐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은 의사들의 스킬이 좋아지면서 별로 없어졌는데 내피세포라고 하는 각막 세포가 안 좋아지면서 자꾸 지금 제거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 전방 안내 렌즈입니다.
그러면 홍채 뒤에 들어간 안내렌즈, 즉 ICL은 괜찮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티플렉스보다는 ICL에서 내피세포가 줄어든 비율이 눈에 띄게 적고요. 제 친동생 와이프 재수 씨도 안내렌즈 삽입술을 해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방 안내렌즈는 내피세포 이슈에서 자유롭다라고,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사실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그래서 고도근시현자들한테선 편안하게 후방 안내렌즈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제 사실은 내피세포 이슈보다는 백내장, 녹내장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이 백내장 같은 경우는요 보통 생기는 이유가 ICL의 사이징에 문제가 생겨서 홍채 뒤에서 수정체 닿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숙련된 의사, 경험이 좀 오래된 의사들이 수술을 하면 대개 백내장은 거의 이슈에서 좀 벗어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뭐 백내장 수술을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한 가지 첨언을 하면 그럼 이 렌즈 써서 몇 년 씁니까? 죽을 때까지 들어가 있어도 됩니까? 근데 맞습니다. 죽을 때 들어가서 문제 없어요. 단 여러분들 혹시 노안 백내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백내장 수술을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 합니다. 50대 중반 이후에 다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20대면 30년, 30대면 20년, 40대면 10년 정도 이 안내렌즈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도수의 변동이 없다면 그 정도 써도 괜찮고, 만약에 내가 초고도근시잖아요. 눈이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안내렌즈를 하고 나서 다시 시력이 떨어지면요 교체하면 돼요. 교체도 간단합니다. 저 뒤에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교체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향후에 봐서 교체를 하거나 제거하는 영상도 한번 리뷰를 하면서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겠습니다. 녹내장의 경우에는 장수의 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 환자 중에서 그런 케이스가 한 케이스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내렌즈 수술을 얘기하면서 다루지 않은 딱 한 가지 단점은 가격이죠. 수술비가 비쌉니다. 렌즈가 고가예요. 실제 수술비에서 차지하는 수술비 비중이 50%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작용, 장기 안전성은 사이즈가 잘 맞게 들어가고 경험이 장기간 쌓여져 있는 선생님한테 수술을 하시면 무리해서 각막을 깎아내는 것보다는 안내렌즈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가능성, 비율도 훨씬 적을 겁니다. 안내렌즈 수술을 하고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뭐 제거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뭐 교체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백내장의 케이스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제가 보면요 사실 매우 낮아요. 우리가 라식, 라섹, 스마일을 하면서 생기는 조금 원치 않았던 약간의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에 비해서 훨씬 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이너스 8디옵터가 넘어가는 눈이다, 초고도근시다, 그러면 안내렌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장기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 숙련된 의사와 상의를 꼼꼼하게 해본다면 저는 충분히 문제가 없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요,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자, 앞으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꼭 오세요. 시력 유지가 잘 되는지, 장기 안정성에서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안 와요. 왜 안 오죠? 바빠서? 관심 없어서? 잘 보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스마일 라식이든 라식이든 라섹이든 내가 눈을 수술을 했잖아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안내렌즈를 수술했는데 내피세포가 줄어든 듯 뭐 문제가 생기는 것도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하면 다 예방이 가능합니다. 혹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빼버리면 되거든요. 안내렌즈뿐만이 아니라 다 주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안내렌즈 수술 해도 되나 안 되나? 장기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